2025년 11월 16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무려 4%에 가까운 3.81% 하락했고 포인트로는 159포인트로 하락하면서 과연 장중에 4,000포인트를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감까지 나타낼 정도로 공포감을 불러일으켰던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금요일이 끝나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오전에 끝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역시 장중의 변동성이 상당했습니다. 제가 아파트 타령을 하면서 1층에서 떨어지면 어쩌고 15층에서 떨어지면 어쩌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돈다방 미쓰리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 기억나실 거예요. 어떤 종목이 있는데요. 밑에서 거의 움직임 없이 계속 기기만 해요. 마치 무슨 껌딱지를 붙여놓은 것처럼 움직임 없이 계속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위로든 아래든 쿵 하고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 쿵 하고 움직임에 따라 거래량이 좀 움직이죠. 그렇게 꿀렁꿀렁 밑에서 움직이는 것은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에 대해서 감을 보는, 즉 세력들이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움직이면 얼마큼 과연 개인들이 우리 물건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계속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쭉 옆으로 횡보했던 종목이 변동성을 일으키는데 그 변동성이 상당히 폭이 작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돼도 얼마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를 아파트 1층에서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하죠.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위에서 고공행진하던 종목이나 고공행진하던 지수가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 폭이 아래에 있을 때보단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아파트 15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왜 미쓰리는 15층에서 떨어지는 것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강조하느냐? 주린이들은 그 고통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주린이들은 주식 투자할 줄 몰라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잘 모릅니다. 제가 방송에서 애널리스트들도 전망 못한다고 얘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바닥 생리를 너무 잘하니까. 주린이들이 투자하는 그 매매를 보면은요. 얼마 못 가겠다. 저분 얼마 만에 이제 손 털겠다. 뭐 이런 사이즈가 보일 정도예요. 주린이들은 내가 사면 무조건 올라야 되고, 뭐 내가 팔면 굳이 뭐 빠져야 된다 이런 것까지는 욕심내지 않습니다만 여하튼 내가 산 가격이 저점이고 싶은 욕망. 그런데 그만큼 공부를 안 하잖아요. 안 했잖아요. 여하튼 그렇게 무모하게, 어찌 보면 무모하게 달려든 주식시장에서 대부분 뛰어든 자리가 고점이고, 그러다 보니 그 고점에서 변동성을 보이면 주린이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죠.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처럼 어떠한 랠리가 움직여도 움직일 때마다 똑같이 나타납니다. 단지 그 랠리에서 어떤 종목, 어떤 주가 주도를 한 거냐의 차이일 뿐이지 돈의 움직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주린이 분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예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얼마 전에 과감하게 4,000포인트를 다 깬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에이 괜찮아. 뭐 이때 줍줍해야 돼. 장중에 저가가 3,867포인트까지 푹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하면서 꼬리를 만들었죠. 제가 그때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습니까? 그 꼬리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개인들이 만들었거든요. 저는 그 전부터 제가 아마 정확히 한 10월 말부터 10월 말에 이제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얘기하면서 아마 수급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외국인들 매도하는 거, 이거 주식시장 오르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발목 잡는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네, 난리를 치죠.
자, 11월 14일 금요일 뉴욕 증시 혼조세 마무리했습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65%, S&P 500이 0.05%, 나스닥이 0.13% 상승했습니다. 자, 주가 낙폭이 컸던 빅테크 종목들의 반등 시도로 혼조세를 보였다. 자, 시장 변동성이 엄청 났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개장하자마자, 장이 열리자마자 하락 출발했어요. 그러다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됩니다. 그렇게 낙폭을 축소합니다. 그렇게 낙폭을 축소해서 나스닥은 3거래일 만에 플러스로 상승 마감했습니다만 다우지수와 S&P 500은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건 다가오는 11월 19일 실적 발표 예정인 엔비디아입니다. 호라이즌 인베스트먼트에서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대형 이벤트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실적이 실망스럽다면 주가에 징벌이 뒤따를 수 있지만 11월 14일 금요일처럼 빅테크 종목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돼서 상황을 안정화시켰던 거 여러분들 봤죠? 그런 것처럼 만약에 실적이 실망스럽다면 빠졌다가 다시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굳이 이렇게 혀를 기게 뽑을까요? 저는 실적이 실망스럽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예상치를 좀 낮추면 돼요. 지금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거는 금리 인하인데 금리 인하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AI 버블 논란에 있어서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고 조금 더 이 엔비디아 즉 AI에다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그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럼 엔비디아 실적이 좋아서 앞으로 더 가느냐? 오히려 이런 걸 수 있죠. 실적을 좋게 발표하면 그래 엔비디아 실적이 좋았어 하고 그날은 상승할 수 있으나 또 다음 날부터는 또다시 고점 논란에 오히려 다시 내가 먼저 팔아야겠어. 그래 유수에 팔라고 했어. 그렇게 해서 다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장을 보는 이유가 지금 시장의 심리가 그래요. 제가 며칠 전에 코스피가 4,200포인트, 4,220포인트까지 단번에 강하게 올라올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새날에서 얘기했죠. 위에 매물대가 없단 말이에요. 막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4,220을 딱 찍고 26을 딱 찍고 꺾인 다음에 이게 시장의 유동성은 많은데 그 유동성의 기대가 엔비디아, AI인데 그 AI에 대한 지금 버블 논란이 지금 되게 확대되다 보니까 4,220포인트가 이제 매물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3,000포인트에서 4,000포인트는 빨리 왔지만 4,000에서 5,000은 오래 걸릴 거다라고 얘기했죠.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하이닉스 같은 거, 삼성전자 같은 거 갖고 계실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고점의 맛을 봤어요. 어느 정도 빠졌을 때는 줍줍 하셨겠죠. 그래, 나 장기적으로 볼 거야. 야, 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단타 치냐? 끝까지 가져갈 거야 하고 기분 좋게 사시고 빠졌을 때 줍줍 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겁납니다. 그리고 안 되겠네. 본전만 오면 일단 좀 정리를 해야겠네. 그러면 그 본전만 오면 이라는 마인드 자체가 매물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힘든 거고 그래서 변동성이 힘든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도 좋지가 않죠. 자, 이슈 체크를 해보면은요. 애널리스트들은 셧다운 이후에 좋아질 거라고 큰소리 뻥뻥 쳤지만 셧다운 기간 동안 경제 지표를 포함해서 발표되지 않았던 이전의 경제 지표들이 부진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죠. 뒷부분에서 다음 주 전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얘네들이 굉장히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금리 인하 기대 다시 만들어질 겁니다. 문제는
금리 인하 기대가 만들어지기 위해선 확실하게 부진한 경제 지표가 필요해서 확실하게 부진한 경제 지표를 봤으니 이제 금리 인하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연준을 압박할 건데 또 이것도 힘든 게 인플레이션 지표도 만만치 않거든요. 셧다운 기간 동안 과연 연준 위원들은 무엇을 받길래 10월 달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안 되는 거였다라고 노래를 부를까요? 그럼 인플레이션 우려도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지금 굉장히 시장이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셧다운 끝나면 좋아질 거예요. 그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전에 뉴욕 증시 막 올라가고 대한민국 증시 막 올라갔을 때는 12월 달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증시를 이끌었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떠드는 거는 오직 앵무새처럼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12월 달 FOMC 회의에서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 호태되고 있죠. AI 버블 논란 같은 경우에는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자, 영화 빅쇼트 실제 인물인 유명한 투자자 마이클 버리가 빅테크가 AI 칩의 유효 사용 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평가해서 이익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 사람 주장이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맞는다면 빅테크들이 예상한 것보다 AI 감가상각 기간이 더 짧아진다면 실적 전망치나 회사채 금리, 주가 모두 다시 계산해야 됩니다. 물론 이건 주장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반박 의견도 나오겠죠. 문제는 이런 주장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AI 버블 논란에 불을 붙인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내 남자친구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남자친구 아니면 뭐 여러분들 여자친구 아니면 아내 혹은 남편 이런 분들이 좀 뭔가 의심스러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의심이요? 상상 임신처럼 커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해도 의심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버블 논란은요. 좋았을 때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왔는데 지금 와서 왜 정부의 보조금을 왜 받으려고 하니, 왜 감가상각 이 얘기 왜 나오려고 하니, 이런 것들이 모두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맞든 틀리든 아니면 이거를 덮기 위해서 새로운 기대감을 만들든 이제는 고점 논란, 버블 논란에서 피해갈 수가 없어요. 자, 금리 결정에 대해서도요.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가 미국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만큼 12월 달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하기 어렵다, 인하지지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음 주 증시 바로 넘어갈게요.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4,01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동안 NH투자증권이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 예상 밴드 3,900에서 4,250포인트고요. 상승 요인으로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 그리고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3차 상법 개정안, 이것이 상승 요인이고, 하락 요인은 금리 인하 기대감, 금리 인하 기대감의 후퇴, 그리고 AI 버블 논란, 고환율로 인한 외국인 순매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딱 느끼시기에 상승 요인의 힘이 더 강합니까? 하락 요인의 힘이 더 강합니까? 하락 요인의 힘이 더 강해요. 그리고 아무리 대한민국의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3차 상법 개정안이 어쩌고 해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미국 증시를 이겨먹을 수가 없다고요. 자, 증권사 의견으로는요. 외국인 순매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장을 둘러싼 단기 과열 해소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시장에서 발을 빼는데 이거 단기 과열 해소되는 거래요.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떠나면 남아있는 기관과 개인들이 서로 치고받고 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코스피가 5천 바로 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외인들이 이렇게 떠난 상태에서 고점 논란이 해소된다. 그러니까 단기 과열이 해소된다. 그럼 단기 과열이 해소돼서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땡겨줘야 되고, 그리고 기관과 개인이 서로 티키타카가 돼줘야 돼요. 마치 2008년도 금융위기 전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NH투자증권은요. 향후 경제 지표 변화에 대한 금리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왜냐하면 셧다운 이후에 이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될 거니까. 대신증권은 연준 위원들의 생각과 판단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그냥 하나만 하는 생각이고요. 얘기고요. 키움증권은 9월달 고용 보고서는 노동시장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뉴욕 증시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보면 일단 가장 중요한 이슈는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FOMC 회의로 9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입니다. 11월 17일 월요일 날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지고요. 18일 화요일은 10월 산업생산, 11월 미국 주택건설업협회 주택시장 지수가 발표가 되고 수요일 날은 10월달 주택 착공, 10월달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됩니다. 10월달에 연준은 금리를 인하했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2월에 금리 인하 생각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11월 20일 우리가 10월 달에 확인했어야 될 9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전월 대비 5만 명 증가 예상으로 8월 달 2만 2천 명 증가보다는 크게 증가가 예상된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서 8월 달까지 월 평균 증가폭 2만 7천 명보다도 증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우습죠.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되고 있는데 왜 금리 인하가 후퇴되니? 라고 찾다 보니 셧다운 때문에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던 9월 달 고용지표가 졸라 좋아. 얼마큼 좋은데 8월 달에는 2만 2천 개밖에 증가되지 않았잖아.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5만 개나 예상한다? 5만 개가 좋은 겁니까? 2023년 11월 우리가 확인했던 10월 달 미국의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14만 명 정도 되는데 그 14만 명도 적게 나왔다고 경기 침체 우려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요. 8월 초에 7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부진했다 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 그때 부진했다고 했던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도 이때보다 많았습니다. 실업률은 4.3% 8월과 동일하다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월 초에 발표되었어야 될 10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와 10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목요일 날 발표 예정인데 아직 집계 중이기 때문에 발표 미예정이고요. 10월 달 기존 주택 판매도 발표될 겁니다. 그리고 11월 21일 금요일 11월 달 S&P 글로벌 제조업 서비스 PMI 지표가 발표가 되고 11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와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됩니다. 자, 다가오는 한 주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오늘 좀 방송을 빨리 진행했습니다. 어제 방송을 제가 쉬었던 관계로 금요일 뉴욕 증시 함께 전해드리려고 방송을 좀 빨리 스피드 있게 했는데 앞에 내용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외국인들의 매도죠. 외국인들이 매도하면 단기 뜨거운 과열 해소되고 그 다음에 괜찮아질 거야? 그러기에는 외국인들의 눈치를 보는 것은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치를 보는 건 개인 투자자예요. 아무리 시장 예탁자산이 풍부하다 해도요. 그 예탁자산 풍부한 거는요. 어느 정도 선에서 시장이 투입돼서 주식을 사지. 이렇게 불안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거 올라오면 팔려고 하는 심리가 더 커집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요. 만약에 내일 4,000포인트를 이탈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관들이 악착같이 달려들어서 4,000포인트를 만들 겁니다. 당분간은 4,000포인트를 깨지면 개인들이 다시 4,000포인트를 만들던 기관이 만들던 할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3,000에서 4,000은 빨리 왔습니다만 4,000에서 5,000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난번 4,226포인트를 찍고 급락했었던 장중에 3,867포인트 오히려 마이너스 6%까지 빠졌던 그런 장세에서도 일봉은 꼬리를 만들고 종가로 4,000포인트를 회복했어요. 근데 그 힘이 누구였습니까? 개인이에요. 이미 외국인들은 지금 떠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을 악착같이 바둥바둥 버티고 있는 세력은, 버티고 있는 투자 주체는 개인입니다. 해주는 것도 3-4번이지, 그죠?
계속 개인 투자자들은요, 코스피 차트 21선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몸을 불사르고 지금 뛰어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악착같이 종가 기준으로 혹은 저점 기준으로 21선을 맞춰놓고 떠받치던 그런 모습이 지난주 금요일 날은 좀 버거워요. 그러나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개인들은 아마 내일 반대매매 물량이 좀 나올 겁니다. 만약에 반대매매 물량이 나와서 장 초반에 4,000포인트가 이탈이 되면 기관들이 악착같이 4,000포인트를 만들 거예요. 그렇게 4,000포인트를 이탈했다 올라갔다 이탈했다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엔비디아라고 하는데 여러분 글로벌 증시에 젠장 맞을 엔비디아밖에 없습니까? 엔비디아는 실적이 부진하다? 부진하면 큰일 나고요. 예상치 낮춰놓고 실적 괜찮다고 발표할 겁니다. 그리고 미래도 괜찮을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되는 당일은 좋을 수 있습니다만 그 다음날 혹은 오후에 다시 아니야 그래도 팔 거야 뉴스에 팔라고 했어 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리 인하 후퇴된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경제예요. 12월 달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됐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죠. 경제 지표가 엄청 후지게 나오면 12월 달 다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만들어질 겁니다. 대신 우리가 경험해야 될 거, 우리가 견뎌내야 될 게 뭡니까?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우려 발생 이겁니다. 그래야지만 12월 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만들어집니다. 신기한 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11월 이제 중하순 넘어가잖아요. 중순에서 하순 넘어가잖아요. 연말 얘기를 안 해요. 블랙 프라이데이 뭐 소비 시즌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안 하고 있다니까요. 자, 저는 시장 잘 지키겠습니다. 제가 아까 중요한 얘기 해드렸죠. 내일은 개인들의 반대매매 물량 장 초반에 나올 겁니다. 동시호가에 내 종목이 막 표시되는 가격이 막 시퍼렇 하얀가가 막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건 반대매매 물량이고요. 그렇게 만약에 4,000포인트가 깨지던 아니면 장중에 깨지던 기관들이 내일 악착같이 아마 4,000포인트를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래야지만 아직까지 개인들을 더 끌어모아야 되거든요. 주식시장은 굉장히 살벌한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네. 너무 아름다워. 주식이 올라가니까 너무 아름다워. 그거는 그냥 한여름밤의 꿈이에요. 주식시장에 발을 담그는 순간 뭐가 열린다?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얼마에 팔아야 되지? 빠지면 빠지는 대로 젠장 내가 왜 샀지? 하는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멘탈 꽉 잡고 여러분들 멘탈까지 잡아드릴수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기가 좀 낫고 있고요. 예, 오늘 좀 일찍 쉬고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한 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